너에게 전해줬어. 네가 원하는 소원 이루어지라고. 딱 한 번만 들어줘요. I beg you please, please, please. 그 소원 하나면 돼. 다른 건 바라지 않아. 안녕하세요. 임 대표의 책 잇 아웃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에게 책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제가 왔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책은 어제 함께 살펴보았던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의 전체적인 내용을 좀 한번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을 제가 챕터별로 좀 읽어드리겠지만 그래도 시작하는 첫 부분에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생각해서 내용을 좀 가져왔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대의 지성 이어령과 인터스텔라 김지수의 라스트 인터뷰, 김지수 작가가 썼고요. 이어령 우리 교수님 선생님의 인터뷰 내용을 담아서 엘리먼에서 2021년 10월 27일 날 나왔고요. 2022년 올해의 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 제가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을 좀 먼저 좀 기록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삶과 죽음은 선물이다. 받고 싶어서 받는 선물이 아니라 어느 날 삶이라는 보따리에 쌓여서 전해지는 선물이다. 이 선물 보따리는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 받고 싶지 않다고 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주어지면 받아야 하고 빼앗기면 놓아야 하는 것이 선물이다. 코로나 시즌을 마무리하며 누군가 말했던 것처럼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는 말을 실감을 했다. 이 시점에 이어령 선생님의 글을 읽으며 위로와 희망을 얻게 되었다. 시대의 지성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어령 선생의 글은 한 줄 한 줄이 선물과 같다. 삶의 종착역에서도 지치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자신이 얻은 것들을 나누고 떠나려는 의지는 놀라웠다. 일부러 종착역에 현금이 잔뜩 든 가방을 두고 내리는 키다리 아저씨와 같았다. 이 책은 빨리 읽고 덮어놓을 책이 아니라 천천히 읽고 마음에 담아놓을 책이다. 눈으로만 읽을 책이 아니라 가슴에 담아놓을 책이다. 사람은 떠나지만 그의 흔적은 남는다는 말에 책임감을 느낀다. 삶의 발자취는 누구나 있지만 그 발자취를 따라갈 만한 사람은 많지 않다. 매일매일이 선물이라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책이 덤으로 얻은 선물이 될 것을 확신한다. 깊어가는 호주의 가을에 모두에게 권하고 싶은 책이다. 자, 이 내용은 제가 이 책에 대한 내용을 개인적으로 좀 나눴던 내용을 좀 전달해 드렸고요. 지금부터 나눠드리는 내용은 알라딘에서 제공하는 책 소개에 대한 내용들을 발췌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대표 지성 이어령이 마지막으로 들려주는 삶과 죽음에 대한 가장 지혜로운 이야기가 담긴 책이다. 오랜 암투병으로 죽음을 옆에 둔 스승은 사랑, 용서, 종교, 과학 등 다양한 주제를 넘나들며 우리에게 죽음이 생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낮고 울림 있는 목소리로 전달한다. 지난 2019년 가을 김지수의 인터스텔라 이어령 마지막 인터뷰 기사가 나가고 사람들은 마이 라이프는 기프트였다 라고 밝힌 이어령 선생님의 메시지에 환호했다. 7천여 개 이상의 댓글이 달리는 등 큰 화제를 모은 이 인터뷰는 그의 더 깊은 마지막 이야기를 담기 위해 인터뷰로 이어지며 이 책을 탄생시켰다. 1년에 걸쳐 진행된 16번의 인터뷰에서 스승은 독자들에게 자신이 새로 사귄 죽음이란 벗을 소개하며 삶 속의 죽음 혹은 죽음의 곁에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 스승 이어령은 삶과 죽음에 대해 묻는 제자에게 은유와 비유로 가득한 답을 내놓으며 인생 스승으로서 세상에 남은 제자들을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낸다. 유언의 레토릭으로 가득 담긴 이 책은 죽음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스승이 전하는 마지막 이야기이며 남아있는 시대에게 전하는 삶에 대한 가장 지혜로운 답이 될 것이다. 저 또한 100% 공감하고요. 동감하는 내용입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밖에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분에게 줄 수 있는 삶의 지혜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목차를 좀 읽어드릴게요. 짧은 글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목차가 좀 깁니다. 목차, 프롤로그, 스승이 필요한 당신에게 1. 다시 라스트 인터뷰, 어둠과의 팔씨름, 마인드를 비워야 영혼이 들어간다. 죽음은 철장을 나온 호랑이가 내게 덤벼드는 일, 니체에게 다가온 신의 콜링, 자기 머리로 생각하면 겁날 게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어있다. 풀을 뜯어먹는 소처럼 독서하라. 자, 2. 큰 질문을 경계하라. 라스트 혹은 엔드리스. 유언이라는 거짓말, 큰 질문을 경계하라. 대낮의 눈물, 죽음은 생애의 크라이막스. 글을 쓰면 벼랑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다. 밤에 쓴 편지는 붙이지 않는다. 3. 진실의 반대말은 망각. 쓸 수 없을 때 쓰는 글. 죽음이란 주머니 속에서 달그락거리는 유리그릇. 4. 그래서 외로웠네. 운 나쁜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해. 지혜의 시작은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 운명을 느끼는 것은 한밤의 까마귀를 보는 것. 5. 고아의 감각이 우리를 나아가게 한다. 솔로몬이라는 바보, 바보들의 거짓말, 아직도 모르는 게 많다는 즐거움, 폭풍우 친다고 바다를 벌하는 사람들, 중력을 거스리고 물결을 거슬러라. 6. 손잡이 달린 인간, 손잡이가 없는 인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진실이 있다. 나는 타인의 아픔을 모른다. 손잡이 달린 인간, 손잡이가 없는 인간. 7. 팥뿌리의 지옥, 팥뿌리의 천국. 어쩌면 우리는 모두 팥뿌리. 구구단이 무조건 외울 수밖에 없어. 구구단은 무조건 외울 수밖에 없어. 밤사이 내린 첫눈, 눈부신 구테타. 마지막 춤을 나와 함께. 8. 죽음의 자리는 낭떠러지가 아닌 고향. 이익을 내려면 관심 있는 것에서 시작하라. 인생은 파노라마가 아니라 한 커트의 플레임.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9. 바보의 쓸모. 탕자 돌아오다. 바보로 살아라. 신념을 가진 사람을 경계하라. 꿈은 이루는 게 아니라 지속하는 것. 성실한 노예의 딜레마. 10. 고통에 대해서 듣고 싶나. 카오스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나는 물독인가 두레박인가 돌멩이인가. 상처를 가진 자가 활도 가진다. 비극에서만 보이는 영혼의 움직임. 인간은 지옥에 달린 연필. 인간은 천사로 죽을까 악마로 죽을까. 11. 스승의 눈물 한 방울. 눈물은 언제 방울 지는가. 인사이트는 능력 바깥의 것. 빛이 물처럼 덮치듯 신도 갑작스럽게 우리를 덮친다. 영성에서 지성으로. 12. 눈부신 하루. 누가 짐승이 되고 누가 초인이 될까. 인간은 타인에 의해 바뀔 수 없다. 욥 그리고 자족의 경지. 13. 지혜를 가진 죽은 자. 작은 죽음들의 시간 정적. 네 개의 눈. 지혜자와 혹인 광인. 14. 또 한 번의 봄. 의식주의 언어. 진선미의 언어. 돈의 길, 피의 길, 언어의 길. 누가 누구를 용서할 것인가. 15. 또 한 번의 여름. 생육하고 번성하라. 뱀 꼬리와 묵은지. 리더는 사익꾼. 너와 나의 몫을 잇는 사람들. 목자 인류 최고의 생명자본. 16. 작별 인사. 새벽에 가장 먼저 머리를 쳐드는 새. 부지런함이 아닌 예민함. 가장 슬픈 것은 그때 그 말을 못한 것. 마지막 선물. 에필로그. 라스트 인터뷰. 죽음을 기다리며 나는 탄생의 신비를 배웠네. 이렇게 좀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책 속에 있는 내용들 가운데 몇 단락을 좀 선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 이 순간 스승이 필요한 당신에게 이 특별한 수업의 초대장을 건넨다. 위로하는 목소리, 꾸짖는 목소리, 어진 목소리. 부디 내가 들었던 스승 이어령의 목소리가 갈피마다 당신의 귓전에도 청량하게 들리기를. 이건 작가 김지수 작가가 쓴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47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영화가 끝나고 디 엔드 마크가 찍힐 때마다 나는 생각했다. 나라면 저기에 꽃 봉오리를 놓을 텐데 그러면 끝이 난 줄 알았던 그 자리에 누군가와 와서 언제든 다시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을 텐데 그때의 라스트 인터뷰가 끝이 아니고 다시 지금의 라스트 인터뷰로 이어지듯이 인생이 그래. 자, 페이지 86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밤에 까마귀는 있고 한밤에 까마귀는 울지만 우리는 까마귀를 볼 수도 없고 그 울음소리를 듣지도 못해. 그러나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 분명히 한밤에 까마귀는 존재한다네. 그게 운명이야. 탄생, 만남, 이별, 죽음 이런 것들. 만약 우리가 귀 기울여서 한밤에 까마귀 소리를 듣는다면 그 순간 우리의 운명을 느끼는 거라네. 자, 페이지 120페이지에 있는 또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타인을 모르는 거야. 안다고 착각할 뿐. 내가 어머니를 아무리 사랑해도 어머니와 나 사이에는 엷은 막이 있어. 절대로 어머니는 내가 될 수 없고 나는 어머니가 될 수 없어. 목숨보다 더 사랑해도 어머니와 나의 고통은 별개라네. 존재와 존재 사이에 처진 엷은 막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위선을 떨지. 내가 넣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죠. 아무리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을 100% 이해할 수는 없는 법이죠. 페이지 155에서 156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죽기 직전 눈앞에서 인생이 파노라마 필름처럼 펼쳐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닐세. 인생은 파노라마가 아니야. 한 커트의 플레임이야. 한 커트 한 커트 소중한 장면을 연결해보니 파노라마처럼 보이는 거지. 한 커트의 플레임에서 관찰이 이루어지고 관계가 이루어져. 찍지 못한 것, 버렸던 것들이 나중에 다시 연결되어 돌아오기도 해. 인생을 쭉 파노라마로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영화나 드라마의 한 장면 한 장면, 한 프레임 한 프레임이 이어져서 파노라마처럼 보이는 거다.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새로운 또 한 장면을 저녁까지 잠자리 들 때까지 찍는다면 그 다음에 또 이야기가 또 이어지는 것처럼 인생은 그런 것 같습니다. 페이지 241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정작 나는 선생님과 나의 대화가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었다. 선생님도 우리의 대화가 어떻게 정리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 생각하는 자로서 그는 항상 용기 백배했고 듣고 정리하는 자로서 나는 가끔 허둥거렸다. 어떤 피드백도 없는 상황에서 나는 매주 화요일 그가 가장 귀한 것을 줄 거라 믿었고 그는 내가 가장 촉촉한 이어령을 써낼 것이라 믿었다. 너무 멋진 표현입니다. 페이지 마지막으로 291페이지에 있는 내용 마지막으로 읽어드릴게요. 바다에 일어나는 파도를 보게. 파도는 아무리 높게 일어나도 항상 수평으로 돌아가지. 아무리 거세도 바다에는 수평이라는 게 있어. 항상 움직이기에 바다는 한 번도 그 수평이라는 걸 가져본 적이 없다네. 하지만 파도는 돌아가야 할 수면이 분명 존재해. 나의 죽음도 같은 거야. 끝없이 움직이는 파도였으나 모두가 평등한 수평으로 돌아간다네. 본 적은 없으나 내 안에 분명히 있어. 내가 돌아갈 곳이니까. 항상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항상 평균을 이루고 수평을 만들어가는 것. 그렇죠.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에 있는 내용 가운데 전체적인 흐름과 또 제가 이 책에서 느꼈던 앞부분을 좀 같이 나눠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책 꼭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틈나는 대로 이 책의 또 이 파트별의 좀 좋은 내용들을 업로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임 대표의 Check It Out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는 호주 시드니입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널 소원을 말하고